일단 이제 9월 5일의 기준에서는 미국장이 노동절로 쉬죠. 휴장입니다. 예, 휴장이기 때문에 뭐 유럽장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유럽장의 경우는 일단은 뭐 전 거래일의 기준, 그러니까 금요일 장세의 기준에서 어찌됐든 미국 대비해서 상대적인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그 이제 뭐 후폭풍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아닌 것 같고, 하여간에 미국의 조정에 연동되지 않았던 그 부분이 이 후행성으로 이제 조정으로 연출되어 있는데, 그것이 또 다시 뭐 미국의 추가적인 조정으로 연동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요 내용 부분은 이렇게 복사를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장 공략주 부분을 보셔야겠죠. 공략주부터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내일장 공략주의 기준에서도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이제 두 대 컴퓨터를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쉽지 않나요? 그리고 시황 부분을 미리 땡겨서 올려드릴게요. 시황 부분을 그렇게 해서, 어차피 이제 시황 부분을 어찌됐건 빠르게 넘겨서 진행을 해드릴 건데, 시황 부분에 대한 자료를 올려드린 것 같은데, 현대차 방송 그리고 시황을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시황 자료 있다. 시황 자료 올려드리고, 원고 자료 올려드리고, 야간 특별교육 자료, 그 다음에 시황 부분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시황은 저것으로 올려드린 내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보시죠. 종목은 다 올려드렸고, 시황 부분을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해서 넘겨드릴 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5월달이나 뭐 5월 15일, 25일, 뭐 6월 16일, 22일, 6월 25일 전부 이제 이 내용이 왜 밀렸느냐,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국내 증시의 흐름은 지금 그렇다면 어떤 위치냐, 뭐 여러 가지를 다 해석을 해서 올려드린 내용이 돼요. 이 부분이 이제는 좀 시황을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끝내도 되겠다 라고 이제 좀 설정이 기준이 잡혀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종목도 많이 보고. 근데 윤정두가 오늘 이제 방송을 끝내고 나서도 PD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평상시 대비해서 입장 인원이 상당히 제한적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앞타임은 어땠냐 그랬더니 앞타임보다는 또 더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앞타임이 뭐 우리가 그러니까 30분 정도 분이 안 들어오셨는데, 앞타임은 그럼 더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어찌됐든 야간도 있고, 이제 뭐 저기 추석 한가위를 앞두고 있는, 연휴를 앞두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시장의 영향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은 방송 끝나고 나서 앞부분의 시황 부분을 좀 많이 줄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죠. 시황 부분은 장이 어려울 때 위주로 한다.
장이 어려운데 오늘 같은 날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오늘 예쁜 공대님이 올려주신 나노엔텍이라는 종목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만 형성돼 있었다면 또 거래대금이 충분했다면 그렇다면은 기술적으로 좀 교육도 해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종목 해드리면 또 우르르 들어와요. 소형주에서 변동성이 확장된 종목. 근데 그런 종목을 실제 매매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한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윤정도가 정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매도 못할 종목을 여러분들 현혹시키기 위해서 올려드리기도 참 그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제 오픈을 하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줄일 건 좀 줄여야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시황 내용이야 어차피 장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뭐 좋은 종목 설명 위주로 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하여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교육 내용이 굉장히 길었었단 말이에요. 그걸 좀 의식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 집중한 부분도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길게 설명하면 어때요? 시가총액 4조짜리 실제 매매가 되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다른 종목도 볼 수 있으면 더더욱 좋은 거죠. 결론은 이렇게 시황 넘기다 보면 이제 뒷부분에 마케팅 자료도 나오는데 리모컨이 잘 안 먹혀서 빨리 안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상에서는 좀 빨리 넘어가니까 그러한 부분을 내일 방송에서는 그러한 마케팅 뭐 수익 났다 뭐 이거라든가 아침에 올려드렸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줄여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중앙은행의 금리 부분이 벅찬 수준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씩 볼 텐데 금리 격차에 대해서도 금리 격차가 발생되면은 자금이 유출된다라는 기준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기준이 뭐냐면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캐리 트레이드 자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캐리 트레이드 자금. 그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과연 지금 현재 시장에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형성되어져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엔화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엔화 그러니까 일본 금리가 제로 금리일 때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뭐 저쪽 미국 쪽에 하다못해 넣어두더라도 금리 격차에 따른 수익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글로벌 증시가 다 글로벌 그 중앙은행의 금리가 대부분이 다 제로 금리의 기준으로 설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의미가 없어요. 사실. 어찌됐건 그 내용은 지금 동영상 올려드렸으니까 그런 내용에서 빠르게 그냥 한 번 더 들어보시고 결론은 시장 상황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시장이 빠지는데 시장 빠지는 거하고 지금 지표하고 추세적인 하락으로 지속될 거냐 이런 부분하고 전부 복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문제 없다. 문제 없다. 윤정도 말을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런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문제가 있다 없다 얘기하는 사람 자체가 없죠. 이런 자료 자체를 안 보여드리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내용을 하잖아요. 말들을. 그러니까 윤정도의 자료를 노출하면서의 설명 그리고 경험치 이런 부분 좀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저런 기준의 지표들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잡고 시장에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된다면 시장이 어차피 올라야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7월 초순까지 시장 조정이 나왔고 7월 초순부터 이제 8월까지 반등이 나왔고 200포인트 이상 반등이 나온 이후에 200포인트 중반 이상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눌림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8월달 기준에 그러한 흐름이 나올 때 7월 중순부터 해서 7월 13일입니다. 에코프로가 7월 13일부터 해서 에코프로의 강세가 연출이 됐었고 또 위메이드의 변동성이 뭐 위메이드 맥스가 상한가에 위메이드가 뭐 28%까지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고 또
8월 4일 날 이제 네오이즈홀딩스가 변동성이 나오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오기도 했었고 뭐 여러 종목군들이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다 같이 강세를 띄워줬어요. 그 압박님께서도 그렇게 뭐 단기 매매 또 시가총액 1조 미만을 그렇게 많이 매매하시지는 않으시는데 압박님까지도 이렇게 금양이라는 종목 8월 4일이면은 뭐 시가총액이 더 낮은 지금보다 월등히 낮은 시가총액이었을 텐데 이런 쪽에서도 이제 매매를 하셨고 또 심택, 나노신소재, 에이녹스, 만도 뭐 이런 종목 또 예쁜 공디님은 대동전자 상한가 8월 달에 시장이 좋았으니까 또 고점 찍고 이제 밀리기 전까지 기준이 되겠죠. 또 코스모 신소재 8월 10일 날 신고가 랠리 나올 때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 또다시 신고가 랠리 그리고 이제 세비캠입니다. 세비캠의 경우도 일단은 그 예쁜 공디님께서 주력주는 별도로 내어두시고 놔두시고 스윙 종목들 가지고 계신 입장에서 이런 세비캠 같은 종목을 또 8월 17일 날 매매를 하셨다면은 이때 9만 원대거든요. 18만 원대까지 매매를 안 하시진 않겠죠. 기계적으로 편입하고 기계적으로 차익 실현하고 이런 종목에서는 누적 수익 뭐 몇백 프로를 가져간다 이게 아니라 그냥 짧게 끊어내시고 또 공략을 합니다. 그래야만 조정받을 때 고점을 잘라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라이브 방송의 특징이 되겠죠. 케빈 선생님께서 순간 확 빠지는데 세비캠 어떻게 할까요? 손절가 살짝 이탈했는데 결론은 신고가 이후에 눌림이니까 비중이 크지 않다면 이제 보유 전략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8월 19일이고요. 그러고 나서 22일 또 23일 24일 근데 쉽지는 않아요. 변동성의 기준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일 같은 경우 현대 로템 같은 경우 보시면 이게 문자가 10번 나갔어요. 문자가 10번 나갔습니다. 문자가 10번 나가고 그리고 이 현대 로템의 매수가 9번 차익 실현이 1번 현대 로템 이날 24일 날 왜 그러냐면은 뭐 그냥 구두적으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따 시간 되면은 같이 또 들여다볼 거고요. 현대 로템이 상장 이후에 거래대금이 두 번째로 많이 터진 그러니까 상장 이후에 거래대금 1조를 넘긴 날이 두 번 있었는데 8월 24일하고 2018년도에 대북 관련주 테마가 풀었을 때 그리고 뭐 현대로템이 1조를 넘기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현대로템의 1조라는 거래대금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이 6조뿐이 안 돼요. 6조뿐이 안 되는데 현대로템 하나가 1조를 터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모든 관심이 집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오늘 거래대금 1위가 삼성전자 6천억, 2위가 2천억도 안 돼요. 그런데 1조가 터졌어. 모든 게 다 집중됐다는 거죠. 그리고 8월 달 들어서 삼성전자의 상승률, 거래대금 1조 이상인 날들, 삼성전자 8월 25일 이후에 없어요. 두 번인가 뿐이 없습니다. 1조 이상이. 그런데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현대 로템이 100분의 1도 안 돼요. 시가총액에. 그 현대 로템이 대단한 거죠. 그 현대 로템이 1조를 터뜨립니다. 시가총액 삼성전자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현대 로템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8월에 거래대금 그 표를 한번 볼 텐데 거래대금 상인 그러니까 8월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단어를 잘 선택을 못해요. 자, 8월 1일 날 삼성전자가 거래대금 8천억, 8,300억, 6천억, 5,600억, 5,800억, 6,800억, 9,950억, 1조 한 번 넘겼죠. 8월 10일 날. 그리고 9천억, 6,400 그것도 박셀바이오 온 거고 8,580억, 5,460억, 9,940억. 그리고 삼성전자가 4천억 분이 안 돼. 8월 19일.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흐름이 연출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4,800억,
5,300억 1조 8월 24일 날 두 번이죠. 그리고 25일부터 해서도 저걸 묶어 놓을 텐데 없어요. 8월 24일 날 현대로템이 1조를 터뜨렸어요. 시가총액이 1억 700만 주, 1억 900만 주인가? 1억 900만 주? 그래서 시가총액이 3조 5천억, 6천억까지 올라왔을 텐데 그러면 삼성전자의 딱 100분의 1 정도 수준이에요. 그 수준의 종목이 삼성전자도 한 달에 뭐 2번 1조 넘길까 하는데 얘가 하루에 1조를 넘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장 자금이 일로 쏠렸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장중 19%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이제 정세 선생님께서 이제 이날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보시면 이제 현대로템의 경우에 어떻게 돼 있어요? 27,463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현대로템이 17,700원까지만 넣어주면 돼. 그러니까 23,000원으로 올라왔다가 17,700원까지 내려와요. 당황스럽죠. 그게 이제 6월 말 7월 7월 달에 그렇게 됩니다. 그 이제 멘토의 역할이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현대로템 대박이고요. 수주 뭐 곧 나올 거니까 기대하시고 접근하세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누구나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잖아요. 아, 수주 임박돼 있구나. 근데 그 수주가 나오면 그게 재료 노출일까 아니면 호재일까 그 고민을 하게 되는데 주가는 이미 상당 폭의 강세를 띄었어요. 그러면 지금의 펀더멘탈이 저평가냐고 봤을 때 저평가라면 이제 그게 재료가 되는데 저평가가 아닌 상황이라면 재료 노출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근데 윤정두가 기준을 잡아드리죠. 명확하게.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이 많이 형성돼 있다라는 부분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겹쳐져 있는 상태 그 당시의 기준의 수급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의 설정 범위를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들여다보자. 그래서 17,700원까지 밀려 내려갔을 때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긍정적으로 들여다보고 편입 설정 범위 자박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수익 범위를 다 가져갈 수 있게 된 거죠, 사실상. 그렇게 되면서 이제 현대로템 또 그 밖에 방산주들 전체. 그러니까 이제 24일 기준은 어떤 현상이었냐면요. 23일 날, 그러니까 우리가 그 17,700원까지 밀렸던 주가가요. 7월 현대로템이 7월 말인가요? 그때 이제 급등이 나온다. 23% 하루에 23% 7월 22일인가 그럴 거예요. 하루에 23%의 급등이 나오고 다들 못 움직인다라고 했죠. 근데 아니다. 추세적인 강화 부분이 수급이 뒷받침돼 있고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25,000원, 6,000원 공방이 있었어요. 8월 달에 25,000원, 6,000원 공방이 있었는데 6,000원 넘겨서 따라붙으면 눌리고 따라붙으면 눌리고 그래서 25,000원대 이렇게 형성돼 있다가 8월 23일 날 27,250원의 신고가를 냅니다. 8월 25일 날 27,250원. 52주 신고가를 또 넘기는 거예요. 계속 신고가를 넘기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날 시간에서 1.3%로 마감됐는데 시간의 거래대금 3위. 시간의 거래대금 3위. 그리고 1.3% 올랐어요. 그게. 얼마 되지도 않죠, 사실. 뭐 시간의 거래대금 뭐 3위 1.3% 오르면 크게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의 거래대금 3위의 기준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긍정적인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현대로템의 개장 초부터의 흐름을 들여다보게 되죠. 결국은 이제 현대로템이 그날 기준에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23일 기준에 현대로템의 이제 시간의 거래가 결국은 변동성의 확장으로 형성이 되죠. 그렇게 되면서 24일 날 어마어마한 시세의 흐름이 연출이 됐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일 날 그 자료에 현대로템이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이왕 이제 이야기 나온 방산주의 기준에 또 현대로템도 이제
서서히 다시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현대로템도 들여다봐야죠, 슬슬. 그래서 일단은 현대로템 잠시만요. 계산기 수정 여기 들어가 있겠다. 현대로템의 자료 부분하고 그걸 같이 올려드릴게요. 25일 날 건데 아마 잠시만요. 현대로템을 24일 날 현대로템을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의 흐름도 이제 있지만 24일 날 현대로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현대로템 7월 22일 이후에 23%가 아니라 25.53이네요. 그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3%까지 7월 29일 날. 문자 내역 보시면 이래요. 최근에 이제 현대로템 보여드린 적이 전적인데 현대로템 이렇게 그래서 19,550원의 기준에서도 6월 17일 그 다음 6월 27일 2만원, 21,000원, 21,500원 계속 그러고 나서 이제 7월 초순까지 시장 조정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7월 22일 날 앞전에 형성했던 23,000원대 이제 그 라인을 21% 오르면서 이제 치고 올려준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7월 27일 25,200원에도 28일 25,700원에도 29일 25,900원에도 7월 29일 또 26,500원까지도 따라붙은 거예요. 계속. 그리고 기존에 이제 뭐 20% 갖고 있다가 줄였다가 또 10% 갖고 있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하다가 다시 비중을 늘립니다. 스윙 20%로 늘려서 26,000원대 저렇게 계속 사요. 8월 2일, 8월 10일, 8월 16일, 8월 19일 계속 사다 보니까 또 신규 편입자들 계속 채워드리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 26,000원대 찍고 25,000원대로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겨운 거죠. 야, 이래갖고 내가 언제 원금 회복하나. 근데 결국은 8월 2일, 8월 10일, 8월 16일, 8월 19일 이거 우리 직원분들한테 한번 혼내준다 했는데 이게 그대로 제 거에 남아있네요. 이걸 지워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중복돼 있죠. 중복돼서 6월 17일, 6월 27일, 28일, 29일, 30일, 7월 5일, 27일, 28일, 29일, 그 다음에 8월 2일, 10일, 16일, 19일, 다시 8월 2일, 12일, 16일, 19일, 23일 것까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거 이거 하나를 빼고 그렇게 해서 23일까지 26,500원까지 매수사인을 드렸는데 23일 날 종가가 아마 그 수준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대부분 27,000원 수준까지. 근데 시간에서 1.3% 오르고 27,150원인가로 끝났으니까 시간에서 그렇게 하고 이제 문자 내역 보시면 24일 기준에 5번이 일단 나가죠. 문자가 어떻게 나가요? 27,600원, 28,200원, 28,800원, 29,000원, 29,600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냐면 비중을 이제 우리는 20%를 갖고 있는데 20% 비중을 갖고 있는데 신규 가입하신 분들은 10% 채우십시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2, 3%의 추가 편입을 하겠습니다. 근데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수급 300만 주 들어온 거 1억 900만 주짜리에 300만 주가 들어온다 하루에. 이것도 최근에 없던 매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 신규 편입자 다 채웠죠. 근데 9시 반이에요. 물어봤어요. 채우셨냐고 그랬더니 못 채운 분들이 더 많아. 이거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부터 해서. 근데 이때가 대략 한 6% 올랐나? 이게 얼마가냐면 27,600원이잖아요. 이날만 기준 잡으면. 이게 이날 당일날 31,950원 가요. 그러니까 요 가격에서부터 한 15%더 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29,000원에 편입해야 됩니다. 신규 편입자 10%. 29,600원에 또 5%.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매수인을 잡아드린 거예요. 계속. 그래도 편입을 못 하셨어요? 그럼 안 돼요. 목표 주가 34,000원으로 상향합니다. 그러니까 요때 요 종목군들을 정리해서라도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십시오. 근데 이제 이 질문이 들어옵니다. 이걸 정리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아니요. 현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만
응? 여기도 마찬가지. 현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만 매도 후에 현대로템 편입하십시오. 응? 그렇게 하고 32,900원까지 올라가죠. 26일 날. 어찌됐건 24일 날 맨 끝자락에는 차익 실현을 정확히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차익 실현하셔야죠. 라고. 결국은 31,000원대에서 차익 실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야, 다 오른 걸 왜 보여주냐? 왜 마케팅 안에 더 갈 거 보여줘라? 이제부터 스타트할 거 보여줘라. 저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현대로템이 지금의 또 수급 개선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다시 이 고점을 넘길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의 추세 강화 부분에 연동이 돼서 이게 이제 총 10번 나간 그 문자를 캡처한 겁니다. 예? 9번의 문자 기준에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 이제 문자 별도로. 그리고 이게 그 전날이란 말이에요. 23일 날. 23일 날 시간에. 그래서 24일 날 아침에 올려드린 거예요. 24일 아침 방송에서. 23일 날 시간에서 27,150원 1.3% 움직였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데 이게 거래대금이 3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거래대금이 시간에서 5위예요. 얘 3이나 시간에서 뭐 5위나 뭐 어찌 보면 비슷하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물론 거래대금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얘는 지금 58억의 거래대금이 시간에서 형성이 돼서 3위인 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거래대금 이제 3위가 4위인데 14억분이 안 돼. 14억이라고 한다면 다소 제한적이긴 하죠. 어찌됐건 이렇게 움직이고 나서 시세가 나오는데 이미 우리는 이렇게 아주 오래전부터 현대로템은 계속해서 공략을 해왔다는 거예요. 지금의 태조 이방원처럼 8월 5일이 아니라 그게 이제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게 21,000원대에 21,000원대 지금 30,000원대고 21,000원대 고생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크게 고생했습니까? 17,700원까지 깨져 내려오는데 근데 다만 시장이 그렇게 무너졌어요. 사실은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결론적으로 17,261원에 편입하신 분도 계시고 어마어마한 거죠. 더 가는데요? 계속 가는데요? 와 대박이에요. 그리고 차익 실현했으면 이 종목의 전량 차익 실현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도 볼 수 있다는 거죠.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저평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평가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지 전량 차익 실현하고 나갈 수도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수주 부분에 있어서는 파이낸셜 뉴스에서 뭐 6월 8일 날 먼저 보도를 한 거예요. 6월 8일 날 시간에 상한가 갔어요. 그리고 갭상승 이후에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두들겨 맞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음봉으로 두들겨 맞은 그 기준에 잠시만요. 에어컨이 켜져 있었죠. 에어컨. 에어컨이 켜져 있는데 에어컨 리모컨을 또 어디다 치워놨는지 답답하네요. 왜냐면 태풍 때문에 에어컨 뭐 실외기 창문을 다 닫은 상태일 텐데 잠시만요. 에어컨 리모컨 찾고 에어컨 리모컨 찾아서 꺼야 돼. 실외기 자 껐습니다. 에어컨 리모컨을 어디다 뒀을까?
하여간에 찾아와서 껐습니다. 일단 다른 걸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요 이미 노출이 돼 있고 알려져 있던 내용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이미 노출돼 있고 알려져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로템이 지금 저평가가 아닌 상태에서 현대로템을 계속적으로 끝내준다라고 설정해서 가져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아놨던 기준이 잘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외국인 및 기간 매매 동향. 자, 근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다 설명하면은 오히려 벅찰 것 같아. 시간이.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내일장에 그래서 뭘 보냐 그 기준이고, 그리고 이제 좀 방송 시작한 지는 그렇게 길진 않지만 짧고 굵게 잘라내서 내일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조금 맑은 정신의 시장을 들여다보고 대처할 수 있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럼 이렇게 할게요. 지금 현대 로템에 대해서 요 기준의 자료 부분들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동영상을 추가적으로 좀 보십시오. 동영상을.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동영상을 좀 보시고 얘도 대처를 하는 게 오히려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현대로템의 전략 기준을 동영상까지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매매 사인도 같이 해서 올려드릴게요.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PDF 파일 보시고, 그리고 그 당시 기준에 이제 그 전략이 어떻게 형성됐었는지도 좀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뭐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뭐 선배분들의 기준점에서 흐름이라든가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부분은 굉장히 이 동영상이 길고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냥 뭐 짧게 뭐 대박 나셨죠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고 동영상을 굉장히 길고 차분하게 설명을 드려놓은 상태니까 참조하시고, 심야 시간이라 이제 뭐 좀 아이고 좀 마우스를 이렇게 하고 동영상까지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PDF 파일도 올려드리고 보시고 나도 이러한 수익 범위를 좀 가져가야겠다. 가져가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료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죠. 근데 나는 여력이 없어.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강요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여력이 없으시더라도 정리하시고, 정리할 종목, 그 정리할 종목이 없겠죠. 당연히 아프겠죠. 손실이 많이 나서. 그래도 정리하시고 오셔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시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오셔서 종목 AS 받고 대처를 하시라는 거예요.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현대로템의 동영상 전략. 그렇게 해서 결론은 조만간 다시 볼 거예요. 그 조만간 다시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대로템이 지금 현재 뭐 적은 물량이지만 뭐 1% 수준의 물량이지만 어찌됐건 수급이 좀 개선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 보시면 5번 방에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현대로템 다시 집어넣어 버리고요. 방법을 알려드린다라는 내용이 5번 방에 이렇게 이제 들어와 계시잖아요. 들어와 계시는데 이렇게 동영상, 그러니까 공지사항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현대로템이다 그러면 이렇게 25일 날 이렇게 메뉴에 떠 있어요. 그럼 24일 날 장중 기준에 이렇게 보시잖아요. 장중 기준 그 동영상이 이게 2시간 녹화를 내는 거예요. 2시간. 어마어마하죠. 응? 현대로템 이 But 장중 sleeping pills can 녹화가 kill you. 아이고 They can cause cancer and shorten your 광고가 lifespan. 뜨는구나. 자, 오늘 기준에 문자가 자, 이렇게 잘라놓고 이게 시간을 보시면은 2시간 7분이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2시간 7분이. 문자가 이날 9번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 2시간 7분을 여러분들이 연휴 기간 때라도 시간을 내서라도 보셔야 돼요. 보셔가지고 현대로템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기준이 잡히는지 지금 27,550원에 매직 계산기 부분 올려드리는 부분을 오픈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 현대로템이 8월 12일까지 해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7월 22일 날 21.53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현재 어떻게 움직입니다. 문자는 지금 얼마까지 나갔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쭉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27,500원에서부터 어떻게 매수 사인이 나갔는지, 왜 나갔는지, 왜 여기서 편입을 안 하셨습니까? 부터 해서. 자, 28,800원, 29,000원에 추가적인 매수 사인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29,700원에는 왜 매수를 안 하셨나요? 이렇게 계속 올려드리는데 정점 찍고 꺾이고 무너지고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안 올려드렸겠죠. 2시간짜리 전략까지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공지사항에서 활용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을 다시 우리가 들여다보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단 최근 들어서 뭐 아주 그 대규모의 기준은 되지는 않습니다만 현대로템이 이 윗자리에 지금 방산주들에 같이 묶어놨어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로템의 수급이 이렇게 70, 80만 주 정도? 그러면 이제 1억 900만 주짜리니까 7% 수준의 편입이 형성이 됐다라는 거죠. 7% 정도의 편입이 형성이 돼 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 현대로템의 기준은 조만간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요. 좀 하방을 찾고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매수한 물량이 여기서 뭐 다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손바뀜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옳고요. 그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뭐 스토리 잡아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로템의 이제 차트 보시면 얘만의 문제 가지고 이렇게 추락한 건 아니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봉 기준으로도 좀 놓고 보고 그리고 거래대금 말고 이제 개인 누적 수급으로도 좀 보고 수급이 어때요? 뭐 상당했죠.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잡는 게 거래대금이 이제 터졌느냐예요.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의 거래대금이 형성됐느냐. 그리고 이제 이럴 때가 패닉이죠, 사실은. 여기서 이런 그 엄청난 강도의 흐름, 우리는 유자하게 다 수익을 잡아냈거든요. 어떻게? 6월 8일 날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가고 음봉 떨어졌지만 우리는 그 추세 범위의 흐름을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 했죠. 갭상승 이후에 음봉 떨어지면 그 다음날의 기준에서 대형주의 기준은 다시 잡아낼 수 있다.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움직임 가져갔는데 주봉으로 볼까요? 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보면 별로 밋밋해 보이죠? 일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장이 깨졌어요. 그다음 시장이 반등 날 때 좀 더 강해서 아이고 좋아. 근데 시장 바닥 내릴 때 또 미끄러지는데 이게 17,000원대까지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잘 잡았거든요. 요절하게 음봉이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갭상승의 음봉 전일 대비해서 어떻게 돼요? 전일 대비해서 양봉, 전일 대비해서 양봉이라는 게 아니고 전일 대비해서 플러스로 마감된 거예요. 음봉이지만 전일 대비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 거래량은 최근 거래량의 상상을 초월하는, 아마 저게 1월 이후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될걸요. 아마도 제 기억이 맞다면
일본 기준의 1월 이후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보시면 그 당시 기준에 음봉 떨어진 날, 요날 기준으로 잡으면 1월 이후, 작년 뭐 8월 이후, 그때 이후에 가장 큰 거래량이죠. 그러니까 주목을 아니할 수가 없는 시간에서 뭐 상한가 마감하고 나서의 흐름인데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을 바로 내놨죠. 그 이제 뭐 추진하고 있는데 결정된 게 없다. 보통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이 나오고 바로 이렇게 갭상승의 음봉으로 누구나가 보면 기술적으로 다 정점이라고 표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여기서 오히려 편입의 기준입니다. 편입의 기준.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뭐 현대로템의 그 전략 기준의 뒷부분 거기에 나와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현대로템은 뭐 왜냐하면 그게 교육이니까 추세 교육 부분을 진행해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떨어진 부분을 뭘로 대처를 한다? 그 부분을 주봉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들여다본다. 그래서 주봉의 기준으로 들여다보시게 되면은 그것이 크게 뭐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흐름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드렸거든요. 그거를 잠시만요. 에코프로 교육자료에서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군들도 여러분들이 갭상승 이후에 이제 음봉으로 떨어진 흐름이라든가 갭상승 이후에 추가 상승 그리고 이제 꼬리가 달리는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현대로템의 저런 기준이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느냐. 갭상승의 음봉이 지금에 와서 주가가 강세를 떴으니까 우리는 거기서 편입했어요 라고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형화해서 만들어 놓은 교육자료가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 마지막 에코프로의 자료가 이제 8월 9일자거든요. 근데 요 맨 뒷부분에 교육 자료가 포함이 돼 있어요. 한번 볼게요. 요 교육 자료 오케이. 교육 자료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에코프로도 이제 똑같은 맥락에서 갭상승 이후에 이제 에코프로도 똑같이 음봉으로 미끄러져 내려갔거든요. 꼬리 달리고. 근데 그 부분이 실질적인 여기 딱 보시면 이제 추세 교육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보시면 에코프로가 갭상승 이후에 양봉으로 올라왔다 꼬리 달고 내려온 거예요. 그림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양봉으로 들어 올려졌다가 꼬리를 달고 내려왔다. 요게 요 기준이 양봉으로 형성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미끄러져 내려오고 우리는 이날 3시 3분에 저 가격에 75,300원에 편입을 잡아요. 그 이유는 주봉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봉으로 놓고 보면은 야 이거 고점이야 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봉으로도 보고요. 또 주봉으로만 놓고 봐서가 아니라 주봉의 거래 대금이 지금 실려 있는 상황이고 일봉의 거래 대금은 상상을 초월하죠. 그죠? 근데 이 흐름이 에코프로 비단 에코프로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삼성중공업이에요. 저게 이제 5,600원에서부터 6,000원까지 간 겁니다. 5,990원, 6,000원. 그게 음봉이잖아요. 양봉으로 올라갔다가 윗꼬리 달렸고 음봉이잖아요. 시초가보다 밀렸잖아요. 근데 전일 대비 플러스로 끝났다. 그리고 전일 대비 거래량이 뭐 상상을 초월한다. 그 앞전의 흐름까지. 그러니까 이날 이후에 삼성중공업 그 다음날 흐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갭상승에 양봉으로 저기를 다 메꿔버려요. 저거를 윤정두는 수익을 못 냈을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다음은요. 하루 더 가버려요. 거래량이 더 터졌죠. 그리고 양봉이죠. 하루 더 가버립니다. 근데 저기는 윗꼬리를 달아요. 음봉이야? 전량차익 실현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가지고 있었던 위치라면 전량차익 실현이에요. 가지고 있었던 위치라면 전량차익 실현.
왜? 최고점에서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이제 재편입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날은요. 조금 더 위에서 하더라도 갭 상승에 거래가 터져 있어. 전량 편입입니다. 편입에 또. 그렇게 하고 나서 저것이 저 주가가 얼마냐면은 5천, 그러니까 6천 원 수준에서부터 8천 원을 찍은 거예요. 하루 이틀 만에. 삼성중공업에서 이틀 만에 30%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일봉으로 보실 때 기준이고 이 주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봉으로 보면 윗골이 달려있죠. 얼마 안 달린 거예요. 6천 원 찍고 윗골이에요. 그렇게 해서 5,500원 수준에 끝납니다. 5,500원. 그 5,500원 수준에 끝난 주가가 얼마를 찍어요? 8,000원을 찍는다니까. 8,000원을 찍고 꼬리. 전량 차익 실현. 마찬가지로 현대글로비스. 갭상승 이후에 양봉 나왔다 음봉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갭상승 이후에 양봉 나왔다 음봉. 밑에 보시면 여기 줄을 쳐놓습니다. 야간 교육할 때 보여드리고 줄을 쳐놓고 요거 거래대금 터지면 됩니다. 거래량만 터지면 얘는 추세가 새로운 추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은 그러한 흐름이 연출이 됐죠. 그 다음날 갭상승의 양봉 새로운 추세일까라고 했는데 결국은 10월 20일 날 27% 폭등. 이거는 이제 뭐 전혀 별개의 현대차 그룹주들에 대한 전체적인 변동성의 기준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 앞전에 저런 전략을 갖고 대처했기 때문에 그럼 요건 뭐예요? 현대로템입니다. 시간에서 파이낸셜 뉴스 뜨고 나서의 흐름 음봉이 이렇게 떨어져서요. 윤종도 웃고 있죠. 웃고 있잖아. 그 다음 날은요. 양봉으로 확 돌려버려요. 이때 웃고 있다라는 건 벌써 이미 우리는 저 자락에서 저것도 맞아 막판에 편입을 합니다. 막판에. 저걸 왜 못 사요? 그 다음날 이렇게. 근데 저것도 똑같이 주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윗골이 달렸지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방송하잖아요. 편입이죠. 이걸 왜 못 사셨어요? 내일이라도 꼭 보세요. 그 다음날 저렇게. 이 흐름이 쭉 이어졌단 말이에요. 뭐 LG화학뿐만 아니라 뭐 다시 이제 에코프로로 넘어가서 뭐 LG화학뿐만 아니라 에코프로의 기준까지 쭉쭉쭉 저런 흐름들이 이제 연출이 됩니다. 에코프로가 여기서부터 87% 올라갔거든요.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87%. 여기가 맨 처음 아까 그 갭상승 나온 고자락의 흐름이에요. 그죠?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교육이 진행이 되는 거고 뭐 현대로템의 경우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들여다보시면 이 흐름에서 이런 흐름에 이제 수익을 내고 꼬리 달린 뭐 차익 실현하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수급은 들어오는데 거래가 이제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수급이 이게 적지 않은 수급입니다. 이거 봐라. 시장 때문에 과도하게 빌리네요. 시장 때문에 과도하게 빌립니다. 그러고 나서 상승 잉태 확인형 뜨고 나서 단기 폭등. 근데 또 거래가 안 실렸고 수급은 들어오는데 거래가 안 실렸고 그러더니 여기서부터 이제 한 방에 9%씩. 야, 진짜 징그러운 거죠. 시장이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난 어떤 이슈 악재가 터진 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이제 저 때 이후에 심리적인 부분이 이렇게 편안하고 녹록지만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밀릴 때. 결론은 이러한 수급이 터지면서 이러한 거래량과 함께 이러한 초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100만 주 들어왔어요. 100만 주 저때 프로그램에서. 저것을 오버슈팅이냐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때 당일의 기준은 오버슈팅이 될 수 있는데 거래량이 상상을 초월한다 그랬잖아요. 거래량, 거래대금.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면 큰 기술적인 부정적인 요인만 없다면 그렇다면은 계속 들여다본다. 결론은 요 자락에 계속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 거죠. 추세적인 부분, 전체 방산주들의 기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날 놓친다는 거는 이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우리가 배운 거래대금의 기준을 잡는다면 갭상승에 무조건 거래가 터지는 거죠. 갭상승이 나왔다는 거는. 전일 23일 날 어떻게 됐다고요? 23일 날 시간의 거래대금 3위. 1.3%. 어찌 보면 크지 않아요. 근데 거래량은 똑같지만 주가가 다르기 때문에 거래대금은 1조가 된 겁니다. 말이 1조인 거지. 이때보다 상승률은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눈에 보여지는 아주 편안한 기준이 됐어요. 이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이날은 좀 심리적으로 주눅이 들어 있었고 이날 아주 대박이죠. 이날 아주 세게 문자가 10번 나갔다면 이날까지도 아주 편한 수익을 잡아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또다시 오래간만에 경험하시다 보니 결국 어떻게 돼요? 오래간만에 또다시 경험하시다 보니 이제는 또 저런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기준에서. 여러분들 기준에서 어떻겠어요? 다시 한번 이런 기회가 온다면 이제는 도저히 안 늦추시겠죠? 이제는 얘를 지금 단계적으로 뭐 고점이네 정점이네 논할 필요가 없죠. 단기 고점이네 저점이네 논할 이유가 뭐 있어요? 주식에서 얘를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접근한다면 거래만 수반된다면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다. 지금의 위치에서 거래만 수반된다면 거래가 없으면 캔들의 크기가 작아진다.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캔들의 몸통의 크기가 작아진다. 거래가 없으면. 꼬리가 달리더라도 꼬리가 달리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 몸통 크기가 작은 흐름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거래 대금이 터져야 된다. 그러려면은 펀더멘탈이 뒷받침되거나 기술적으로 뒷받침돼야 된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수급에 대한 논리입니다. 수급이 아주 긍정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느냐, 누적 수급이 형성이 돼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그래서 같은 방산주들을 놓고 볼 때 우리는 한국항공우주를 오히려 탑으로 잡고 변동성은 다소지 않죠. 누적 수급이 15% 매집이 됐어요. 누적 수급이. 거래대금 뭐 어마어마하게 증가 있는 상태죠. 15%.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몇 퍼센트? 8% 수준. 언제부터? 12월 이후의 기준. 다들. 거래대금 뭐 어마어마하죠. 이런 가운데 하나 솔루션의 뭐 태양광 기준이 됐든 그룹 재편 작업의 기준이 됐든 5월 20일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순매수 2위, 매직 규모 2위, 거래대금 뭐 상승을 주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기술적인 분석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사실은.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는 거는 이 종목군들이 아니죠. 뭐예요? 펀더멘탈적인 접근은 주력주죠. 우리가 갖고 있는 주력주. 어떤 거? 아까 이제 뭐 시황에서도 이제 방송에서 보여드렸지만은 이런 테마의 기준이 아니고 주력주의 기준에서 IT 자동차 LG화학은 말 그대로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는 거다.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이런 종목은 정책 방산 뭐 이런 쪽 미국 정책 우리나라 정책에서 뭐 방산이나 친환경 에너지 뭐 이런 부분의 기준은 이건 기술적인 부분이다. 그럼 기술적인 부분의 가장 큰 거는 수급이다. 그 수급 범위가 대형주에서 가장 좋은 거는 외국인 기관 수급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에 대형주다 할지라도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래대금의 기준이 터져 있는 쪽의 기준을 최우선순위를 기준으로 한다. 거래대금 터진 종목을. 근데 결국은 이 종목군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손익 범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손익 범위가. 부럽죠. 계좌 수익률이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다면 얼마나 부럽고 행복하겠습니까? 8월 이후에도. 최소 1.71에서 6.42%까지 주력 채워놓고 수익 채워놓고 그것도 보수적으로 잡아서 하이닉스 비중이 주력주 비중 55에서 80%라고 했을 때 하이닉스 비중이 50%라고 감안을 하고 LG와 현대차를 합쳐가지고 50%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하이닉스의 하락률 때문에 형성되는 손익률은 0.18이라는 거예요. 시장 대비 버겁지 않아요. 그렇게 형성이 돼 있을 때 또 수익 종목에서 기준이 잡히는 거고 만약에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을 같은 비중으로 주간 단위 8월 이후 보셨다면 그렇다면은 주력주에서도 플러스 2% 나누기 3으로 해주면
1% 수준의 수익 범위, 시장 등락률에 미치지 않는, 뒤지지 않는, 결코 크게 뒤지지 않는. 결론적으로 주간 단위에서도 이렇게 시장이 주간 단위에 마이너스 2.89%인데 현대차는 고가 기준으로는 5%, 한국항공우주 6%, 하나에어로스페이스 7%에 또 추가 월요일날 추가 급등. 하나솔루션 마찬가지. 그러니까 얘네만 갖고 있어도 계좌 통 수익이 5% 이상이에요. 시장 마이너스 2.89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가져가자니까요. 같이. 응? 아닌 종목을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서 아우 나 힘들어 하지 마시고 설명을 드리잖아요. 종목 하나 설명드릴 때 1시간 2시간씩 해야 된다 그랬죠. 장중에. 그리고 아까 현대 로템이나 이런 종목군들을 올려드린 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별거 없어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뭐 이렇게 많이 추천했습니다. 다 좋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뭘 볼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결국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볼 수 있느냐의 기준이잖아요. 그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봅시다. 뭐 나노엔텍 이런 종목은 뭐 실제 매매가 어렵고.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여러 보도자료 내용, 윤정도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말이에요? 뭐가 말이에요? 이렇고 말이에요? 저렇고 말이에요? 이렇고요? 저렇고요? 대박이고요? 뭐 앞으로 수주가 끝내주고요? 뭐 경영권 승계 다 필요 없어요. 결론적으로 거래대금 거래량의 기준에 부합하느냐. 그러니까 9월 5일 날도 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승률 5위입니다. 5위. 여러분들이 자꾸 꿈만 쫓아가는 거예요. 상승률 상위 종목, 상한가 종목 주세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상승률이 5위입니다. 시가총액이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에요. 4조면. 아니 4%가 우스워요? 하루에 4%가? 엄청난 거죠? 아니, 맨날 마이너스 나면서 남의 떡은 작아 보이고 어떤 건 커 보이고 이런 건 작아 보이잖아. 수익률이. 그 욕심을 못 버리면 안 돼. 거래대금이 우리나라 3위입니다. 거래대금도 없거나 시가총액도 작은 종목을 붙들고 계시면 뭐 하겠어요? 응? 정상적인 종목에서 정상적인 수익을 가져가시라는 거고 메이저들이 유입되는 이런 시가총액 극대형주의 경우 이게 8월 31일에 누적 수급이에요. 그리고 현재 기준의 누적 수급 9월 5일까지 394만 주, 주식수 몇 주요? 5천만 주라니까. 8%의 약 7.78 정확히 7.78을 매집했다? 매집에 대한 평균 주가 이렇게 잡아드렸잖아요. 59,400원 대비해서 8월 8일 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0% 올랐거든요. 7월 29일 날 23%, 8월 8일 날 10%. 뭐라 그러겠어요? 더 이상 못 간다고 그랬겠지, 다들. 그 당시 기준이 65,000원대, 8월 8일이 65,000원. 지금 9월 5일, 9월 6일, 한 달도 안 돼. 얼마 올랐어요? 65,000원부터 85,000원까지 2만원 올랐어요. 30% 올랐어. 시가총액 4조짜리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30% 올랐어요. 시가총액 4조짜리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30% 올랐어요. 또 한 번 해드려요. 시가총액 4조 원이 넘는 종목이 한 달도 안 돼서 30% 올랐다고. 그 당시 목표 주가 75,000원, 80,000원이었어요. 8월 8일 2시 18분에 올려드릴 때. 똑같은 얘기했죠. 다 오른 거 말고요. 다 오른 거 말고 나 좀 수익 낼 종목 주세요. 이때 똑같았다니까. 생각해봐요. 7월 29일 날 23% 오르고 8월 8일 날 10% 오른 종목을 다 올랐다 생각하겠지. 결국은 목표 주가를 상향합니다. 8월 26일 날 74,500원, 86,000원. 제가 올린 게 아니라 매집 평균 단가 대비해서 기준을 설정하는 거죠.
지금 매집 규모가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408만 주까지 올라왔던 게 뭐 394만 주? 그런데 고점에서 맴돌다 보니까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계속 올라가죠. 평균 단가 높아져서. 상승 장악형, 상승 장악 확인형, 상승 장악 확인형. 그러나서 추세 상승 부분이 쭉쭉쭉. 이 캔들 도서 받아 공부하셔야 된다 그랬잖아. 이게 주말 방송이에요. 이 복장이 주말 방송 복장. 주말 방송 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거래대금 3위, 시가총액 1위, 1조 이상짜리 종목 수익률 5위. 그럼 주말에만 가입하셨어도 이 수익 범위 다 가져갈 거 아닙니까? 주말에만 가입하셨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응? 도움 받으셔서 수익 내셔야 될 때는 도움 받아서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단문 문자부터 해서 전체 다 들여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응? 여러분들의 선배분들의 수익 범위까지. 이거를 왜 이걸 놓치세요? 지금 동영상 보실 시간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스스로 공부하셔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이 신고가 랠리가 나오는 종목 7월 말이 언제냐면 여기입니다. 이 장대 항목 나올 때 우리 윤정도 뭐라고 비교해드려요? 앞부분에 거래량 거래대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진짜 뭐 어마무지하게 터진 거죠. 그 다음에 거래가 줄은 것 같아요. 월봉으로 보시면 어때요? 엄청나게 증가했죠. 상승 장악형, 상승 장악 확인형. 이걸 4대 천원 캔들만 배우셨어도 이걸 놓칠 내용인가요? 남들이 여기서 이렇게 23% 올라오고 여기 10% 올라왔다고 끝났다고 할 때 윤정도는 아닙니다. 추세 추이가 더 강해졌습니다. 매집이 더 들어옵니다. 이슈는 계속 불거집니다. 펀더멘탈은 저평가는 아니지만 기술적인 부분은 거의 뭐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의 기술적인 모든 긍정적 내용을 다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걸 왜 놓쳐요? 응? 이런 종목군들 다 잡아내고 싶죠. 시가총액 1, 2, 3위 뭐 이런 거. 계좌 수익 이런 부분. 놓치면 안 되죠. 결론적으로 지금 뭐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는 이런 교육 자료 다 다운받으셔서 공부하시고 편입 설정 구간 손절 범위 다 잡아내시고 현대차 같은 경우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거 다 필요 없어요. 현대차도 제일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요? 실적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시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보세요. 이게 뭔지. 지금 하이닉스를 주력으로 갖고 있잖아요. 실적 전망치가 계속 둔화돼요. 하이닉스는. 얘는 현대차는 계속 증가해요. 근데 하이닉스 둔화되는데 왜 보냐. 둔화되는 속도보다 주가 낙폭이 더 커요. 굉장한 저평가 상태로 놓여져 있습니다. 현대차는요.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개선되고 있는데 주가는 그다음 영향을 못 받아요. 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도 침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강세를 띠고 있다는 것만 해도 행복한 거고. 영업이익, 순이익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1분기 또 2분기. 그리고 9월달 그러니까 8월 판매 대수도 상상을 초월하고.
그것이 환율의 영향이 아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완전한 업체가 됐다. 기술력에 의한 부분이다. 기아가 시가총액 9위로 올랐다는 거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우리는 현대차 기아를 주력으로 갖고 있잖아요. 현대차는요 2020년 하반기부터 움직이는데 정의선 회장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미국의 민주당이 승기를 잡자마자 대선에서 승기를 잡자마자 굉장히 빠르게 그동안 멈춰있던 전기차 수소차의 개발을 굉장히 박차를 갑니다. 왜? 미국의 민주당 정부 들어오면 친환경으로 확 돌려버리거든요. 빌 클린턴 대통령 때 교토 정서,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서 파리 기후협약, 또 미국의 환경청이 제재를 가지고 전통 에너지 업체, 또 이번에도 바이든 대통령 들어서자마자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공화당이 이끄는 17개 주와 석탄회사 2군데가 2015년도에 소송을 겁니다. 행정소송을. 아 이거 월권 아니냐. 쟤들이 뭔데 이렇게 과도한 세금을 우리에게 부과를 하느냐. 환경세를. 결국은 대법원 판결이 월권이다. 과도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언제? 올해 6월 30일 날. 그렇다고 지금 민주당 정책이 바뀔까요? 정부 정책이? 안 바뀌어요. 정권이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중간선거가 11월에 있는데 뭐 그때 조금씩 바뀔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정책 기준은 뭐 월등하게 친환경 쪽, 전기차, 테슬라를 제외한 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판매. 보조금 지급 안 하는 부분 그거는 악재가 되지 않아요. 왜? 수급의 변화가 없어요.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추가 편입입니다. 그것을 악재라고 인식했다면 뭐 이때처럼 엄청난 공격적인 매도와 변동률이 나와야 돼. 5%대.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9일에도 편입을 했습니다. 17, 18일 날 두들겨 맞고 뭐 보조금 안 주는 게 악재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윤정두는 뭔 소리 하니. 결국은 18만 원대 또 편입을 강하게 잡아드리고 지금 시가총액 6위입니다. 지금 고점 대비 또 100포인트 이상 150포인트 많이 떨어져 있는데 현대차는 오히려 상승해요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상한가가 나와야 상승해요? 그런 꿈을 대도 안 되는 부질없는 꿈을 꾸니까 결국은 계좌는 시퍼러지는 거예요. 윤정두랑 같이 오신 분들은 왜 계좌가 시퍼러겠어? 현대차가 플러스고 나머지 종목이 플러스고 모든 게 행복하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겠냐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마이너스죠.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또 마이너스야. 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설정을 잡아버리셨잖아요. 어떻게? 마이너스가 되게끔. 응? 제발 좀 여러분들이 제발 좀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뭐 수익이 안 날라야 안 날 수가 없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다음에 그 수익이 어찌 보면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작은 수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작다라고 하시지 마시고 거기서부터 수익을 쌓아 나간 다음에 지금까지를 제로 베이스로 하는 말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5일 월요일 낮에 전화 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전화 주시고 또 갈등을 하는 거야. 분명히 홈페이지에서 가격이 얼마인지 다 보시고 VVIP 어떻게 가입합니까? 또 질문 주셨는데 물론 이제 오늘 병원이셔서 다시 통화하겠다라고 하시고 끊으셨는데 그때가 한 4시 5시쯤 되실 겁니다. 근데 결론은 그때 전화를 주셨으면 늦게라도 상관없어요. 24시간 내내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급한 거지 윤정두가 시급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가총액 세비캠 하나 빼고는 전부 1조 이상짜리. 지금 에코프로가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 밀려서 2조 7천억인가요? 현대로템 3조 3천억. 코스모 신소재 이번에 이제 2조가 좀 이탈돼 버렸죠. 2조. 그다음 43조. 2,380만 주짜리
예? 그렇게 해서 지금 10만 8천 원이니까 얼마야? 2조 6천억? 하나솔루션 얼마야? 9조? 응? 이거 업데이트도 하나도 안 해놨네 우리 직원분. 아 진짜 참 답답하다. 한국항공우주 6조, 얘 4조. 이런 종목에서 수익 좀 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비캠도 매매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을 사시라는 거예요. 응? 말씀드린 현대차나 이런 종목의 수익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LG화학의 수익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전화를 하세요. 지금이라도 새벽이면 어떻고. 응? 자기들이 24시간 연중무휴라고 써놨는데. 그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입하셔서 수익을 내시고 그 다음에 스스로 매매가 된다면 뭐하러 과금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장중에 실시간으로 배우시란 말이에요. 라이브 방송하면 어떻게 하나요? 문자 받고 채팅방에서 또 동영상 올려드리면 보시고 또 라이브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고 그렇게 해서 대처하면 되는 거죠. 우리 이러한 교육자료 내용들은 뭐 정회원이신 분들 혹시 정회원분들 중에서 교육자료 안 받으신 분들은 요거 찾아오시는 방법 쉬워요.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세요. 윤정두.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전문가들 여기다 검색해서 나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해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되는 거고 또 윤정두가 누군지 궁금하신 분들은 조선일보 인물검색 이걸 누르셔서 들어가 보세요. 그럼 또 윤정두 거기도 나와요. 조선일보 인물검색에 검색할 사람 윤정두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전문가를 여기다 치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전문가들을 여기다가 딱 넣어놓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윤정두처럼 프로필이 나올 것 같습니까? 예전에는 이 수익률 대회 프로필까지 다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 바뀌었어요. 이제는 전화번호도 이제 좀 바꿔놨네요. 결론적으로 이런 프로필도 보시고 2029년, 15년, 16년, 19년, 21년, 22년까지 다 많이 업데이트를 해놨네요. 그죠? 그렇게 돼 있고 수익률 대회 부분도 있는데 수익률 대회는 아마 정리를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링크 부분을 그대로 보시고 윤정두가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윤정두랑 같이 움직임을 가도 되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긴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하셔서 나 좀 살려주쇼. 나도 수익 좀 내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큰 소리 치면서 이번 연휴 보낼 수 있게 해주쇼.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쭉 빠르게 진행을 해드리면 현대차의 기준으로 이렇게 쭉 해드린 거고 결국은 실적이라고 그랬어요. 실적이 상상을 초월한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나쁘지 않다 결코. 그래서 이제 우리 압박님이 중간중간에 이제 시가총액이 조금 작은 종목도 하셨지만은 보시면 코스모 신소재 8월 10일 날 신고가 찍을 때 시가총액 2조 넘길 때 그때 차익 실현 그리고 또 재편입 그리고 또 이번에 신고가 또 넘겼죠. 그리고 이제 이녹스 나노 신소재 만도 또 금양 깜짝 놀랐어요. 원래 이제 1조 미만은 잘 안 하시거든. LG노텍 7월 28일 날 차익 실현 또 3월 21일 날에도 차익 실현 OCI 신재생에너지 세 군데 계좌 운영하시거든요. 차익 실현 22년 6월 28일 날 그리고 21년 9월 28일에도 OCI 차익 실현 시가총액 다 조단위 종목 아니에요? SKC, 두산 피오셀 다 조단위 종목에서 삼성 엔지니어링 1억 9,700만 주 시가총액 5조에 달하는 삼성전기 평균 단가 10만 원이세요.
차익 실현하고 또 재편입하시고. IT가 좀 힘들더라도 LG화학, 현대차,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한국항공우주, 하나솔루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교육 내용은 이제 추후에 또 한 번 더 교육 시간 될 때 받으시고, LG화학의 기준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보시면 PER 밴드가 역대 밴드 최하위에 있죠. 왜 그러냐면 하단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LG화학은 95년 이후에 돈 버는 거 전부 LG에너지솔루션에 다 투자했잖아요. 물적 분할이 악재라고요. 물적 분할이 호재죠. 그 돈 쏟아붓던 거를 이제는 안 쏟아부어도 되죠. 물적 분할해서 IPO를 해서 돈이 들어왔잖아요. 물적 분할 하고 싶은데 LG에너지솔루션이 실적을 못 내고 있어서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정책적인 영향에 전기차, 거기에 2차 전지, 그러면서 실적이 나와주고, 그러면서 95년 이후에 추진하던 물적 분할, 또 IPO가 단행이 된 거고, 돈이 들어와서 더 이상 LG화학에서 버는 돈 가지고 LG에너지솔루션에 투입할 일이 없고, 그래서 실적이 어마어마해진 거고, 그리고 그 결실이 결론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보호예수가 풀리고 81.84%의 지분 중에서 지금 110조를 넘기죠. 11.84%를 아마 처분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어요. 70%까지 갖고 간다. 우린 블록대를 안 한다. 70%까지만 갖고 가면 된다. 그럼 11.84%는 판단 얘기 아니에요. 블록들로. 그게 10조가 넘어요. 42조, 43조 하는 종목에 10조가 넘는 자회사 매각 현금이 들어온다? 어마어마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68만 1,000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했던 주가 다시 밀린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시장에 150분 빠지는데. 그게 물적 분할 때문에 조정받은 적 없어요. LG화학도 나중에 동영상 꼭 보십시오. 결국은 그 설명 들으시면 자신감 갖고 편입을 하시게 되는 거고, 얘가 3월 이후에 42% 올라와 있어요. 7월 이후에 24% 올라와 있습니다. 시장은 빠져내려간다는데 LG화학도 상당해요. 에코프로비엠은 저평가가 아닙니다. 2차 전지주들 중에서 저평가라고 할 수 있는 종목 자체가 없어요. 에코프로비엠의 기준은, 결론은 시가총액 2위로서의 프리미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의 기준을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과도하게 2차 전지 단기적인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거고요. 한국항공우주는 별거 다 필요 없어요. 지난 주 1주간에도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방산, 에너지 이런 쪽이 전부 다 현대차까지. 그리고 이제 한국항공우주는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하나만 보면 돼요. 매집에 대한 규모. 작년 12월 21일부터 매집의 규모가 12월 21일 이후에 금액 기준으로 6,600억.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15% 수준. 현대글로비스는 블록들이니까 그거 빼고 나면은 순매집 3위, 매집률 1위. 어마어마하죠. 그 매집률이면 2008년도 도서, 윤정도 도서에 나온 내용처럼 15%에 달한 9,700만 주거든요. 매집 평균 단가 47,000원대 훌쩍 넘기고 이제 6만원, 8만원 목표주가 계속 상향됩니다. 지금 1차 목표주가 7만원을 이제는 넘길 수 있는 위치, 그 위치에 놓여져 있죠. 지속적으로 52주 신고가 랠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내실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여전히 잡주머니에 들고 있는데 마이너스 40%인데 어떻게 팔어? 메타버스 어떻게 팔어? 메타버스? 어떻게 팔기는 팔아서 수익을 내야 되니까 팔지. 걔네들 백날 죽어라 갖고 있어 봐요. 우리가 박셀바이오에서 엄청난 수익을 냈죠. 단기간에 130% 그렇게 수익 냈잖아요. 윤정도는 두 번 다시 쳐다보질 않죠. 왜? 아니 얘가 끝내주는 애요? 얘가 끝내주는 애 같으면은 이럴 때
30만 원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3만 원 수준까지 내려와요. 죽는 거예요. 이 30만 원 수준까지 올라갈 때 온갖 뉴스가 많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매매 안 한다니까. 거래량 거래대금이 미친 듯이 터져. 진짜 상상을 초월하게 터져. 거래대금이 막 이렇게 터져줘. 얼마? 1,000억 이상, 막 2,000억 이상 막 터져. 그 거래량 거래대금이 30만 원 찍을 때 당시의 기준 이후에 그 이후에 가장 연동성이 깊어 있던 거래량 거래대금이었죠. 결론은 7월 중순부터 7월 18일날 상한가입니다. 이날부터 우린 들여다봐요. 이날부터. 그리고 거래대금이 딱 3일 터져요. 그리고 끝이야. 요거 별로 안 움직인 것 같죠? 에이 누가 그래. 이거 보세요. 15%. 이게 얼마야? 11%. 가지고 있었더니 더 가더라? 네, 그러면 죽는다 그랬죠. 가지고 있었더니 더 가더라 하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가지고 있었더니 더 가더라 죽었죠. 윤정도는요. 철저히 시가총액이 1조를 넘어가더라도 펀더멘탈이 안 되잖아요. 속된 표현으로 쓰레기 같잖아요. 매출이 있어 뭐가 있어 얘가. 그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지는 날만 보는 거예요. 이날 몇 프로? 14%.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지는 날만. 그리고 이럴 때. 그 이후에는요. 거래대금이 터져 안 터져요? 안 터지잖아. 이럴 때 터진 거? 이럴 때 터진 거? 뭐라 그랬어요? 아니 터지고 운봉인데 왜 보냐고. 시간에서 하한가 두들겨 맞았는데 이날 다행히 들 빠지고 쭉 밀렸다 꼬리 달렸어. 이걸 단타 쳐서 먹겠다? 그런 무덤 파지 말란 말이에요. 이럴 때 올라갈 때 이게 뭐 항암 치료제 끝내주고 그런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세뇌하잖아. 그럼 윤정두가 악을 쓰고 이를 잘라준다니까?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VVIP 방에 오시는 순간 얘를 팔아야 되는 이유를 아주 구구절절 설명을 해드려요. 30분이면 어떡 1시간이면 어때?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냈고 전량차익 실현했다고 팔라는 게 아니라 우린 기술적으로 딱딱딱 이러니까 일동제약 우리도 고생했어요. 일동제약 어때? 쳐다도 안 봐요. 거래대금 있어 없어? 없잖아. 거래대금 있어요 없어? 없잖아요. 뭘 그렇게 힘들어. 안 보면 안 본다는 거지. 응? HLB 올해 5월 13일 날 상한가 갔을걸요. 날짜도 안 정하고. 왜? 우리는 시가총액 5조짜리 종목이 상한가 나오면 그거 못 잡아먹을 것 같아? 5월 13일 날? 응? 그러나서 거래 터지는 날만 이렇게 간헐적으로 보겠죠. 냅뒀더니 더 가더라? 안 한다니까. 냅뒀더니 이렇게 막 올라가던데 아이고 우리 또 가냐. 거래대금도 없이 지 혼자 질금질금 올라간 거 그거 뭐 어떻게 추세매매 따라가라고? 대주주금 10%도 안 되는 애를 툭하면 베트남 뭐 호재 팔아먹고 공신 하나도 없고 실적도 없고. 거래대금의 차이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9월 이후에 거의 안 보다가 올해 5월 13일 상한가 들어갈 때 그때 한 번씩 보고 안 봐요. 2019년도에 한 번 보고. 저때 시가총액 장중 1위까지 올랐어요. 코스닥. 2019년도에. 거래대금 터지면 보는 거예요. 거래대금 터지면. 이해되세요? 내일부터는 7, 8시쯤에 야간 방송을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10월부터는 21시 방송이니까 뭐 7시, 6시나 7시에 방송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혹은 야간에 9시 방송이면 이제 끝나고 나서 10시 반에 11시경에 야간 방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대가 좀 바뀌더라도 고정으로 할 거예요. 그때 기준 좀 잘 설정해서 보시고. 아까도 이제 보여드린 종목 기준의 설정 범위. 변동성 매매의 기준은 이렇게 새벽갱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드린 불기둥 마스터. 윤정두 선임연구원이죠.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일단은 뭐 불기둥 마스터 기준에서 좀 놓고 보시면 돼요. 불기둥 마스터. 그렇게 해서 이런 기준의 설정 범위 가지고 가시고. 시간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중요하잖아요. 전화하세요. 나 지금 이래 종목이 뭐 마이너스 40% 50%인데 꽉 물려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뭘 어떻게 해요. 다 갖고 오세요. 다 싹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정리하는 명분 다 드리고 이유 드리고 그 싹 정리하고 나서 주력주
또 제대로 된 이런 섹터 종목군들 편입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맹신하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교육, 소양 교육까지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뭐를? 매동매매를.